유빈이의 돌봄 렛!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뜨끈뜨끈한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프고 우울한 독거 노인이 늘었다. 73.9% 생활이 어려워 라는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독거 노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다인 가구 노인 대비 열악한 건강 상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고립 심화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악조건이 더해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사장님, 일단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네,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노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2023년도 결과를 발표한 기사입니다. 노인 실태조사는 그 65세 이상 된 대한민국의 노인이 소득, 자산, 교육 수준 또는 건강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와 관련된 그러한 정책 현안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독거 노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최근 들어 독거 노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이나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독거노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고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인데요. 고령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또 그러면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에 대한 변화인데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없어지고 핵가족 제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가족 구성이 변하다 보니까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외에도 문화적인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고령 사회에 의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환경이 1인 노인 가구를 늘어나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1인 가구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 스스로가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지 못했고 또한 경제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노인이 스스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핵가족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또 그러한 개인적인 생활들이 팽창되면서 지역사회나 가족 간의 교류가 감소하고 특히 이러한 것은 도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어떤 가난,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이러한 문제가 역시 1인 노인 가구를 늘어나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 노인이 다른 가구 형태와 달리 어떠한 취약성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걸까요? 우선 노인들은 뭐 연령이 나이가 많으니까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겠다고 하겠지만 혼자 산다고 하게 되면 우선 본인 스스로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잘 지켜보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본인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응답 수를 보면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48.6%가 나 건강해 라고 대답했는데 혼자 사는 경우는 이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34.2%만이 건강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건강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혼자 살다 보니 가족에 대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망도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돌봄 체계가 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이 생기고 또 이 문제는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경우에 건강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의 취약성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고독사 위험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 현실적인 방안이나 제도적인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고독사에 대해서 좀 그 정의를 공감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가 이렇다라고 정의를 똑부러지게 내린 경우는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1년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은 되었지만 조금은 기본법적인 그러한 내용만을 좀 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고독사란 정의는 사회적 고립에 의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죽은 이후의 발견이 지연된 경우를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래 지연돼야 고독사인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시 법률적으로도 얼마나 기간이 오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 내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 행정 체계에서 며칠 이상이 지나서 발견되었을 때 고독사로 처리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행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독사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장년의 남성들에게서 고독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연구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들의 고독사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또는 개인의 삶과 삶의 성취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울감으로 발현되고 이것이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으로 가거나 또 이것이 이제 뒤늦게 발견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는 앞서 얘기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하고는 조금 더 심화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건강의 문제와 그리고 우울감에 대한 특성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고독사하고도 또한 똑같은 그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고독사가 상당히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발견 체계가 늦어지면 이제 고독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독사를 예방하는 문제를 중요하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결국은 앞서 진단한 그 이유를 하나씩 이제 걷어내는 것이 예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사회적인 지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제 안정이 지원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지역사회가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결국 여러 가지의 뭐 실천적인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아마도 뭐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고독사 문제 해결에도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가 함께 힘입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 돌봄이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독거노인 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이렇게 주제로 끝나보도록 하겠습니다.